네, 핫이슈 핫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핫이슈를 알아보고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이도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벤조의 이도희 기자입니다. 해피 뉴 이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1월 중순에 그런 예.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새롭네요. 다시 한번. 자, 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박혜나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벤조의 박혜나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두 분이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청년층에게 가장 이슈가 됐던 취업 이슈들 뽑아봤는데요. 가장 핫했던 이슈 세 가지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 핫이슈 핫키워드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인턴 채용, 일부 학교 집중 현상, 두 번째는 채용 공고 집중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사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인턴 채용 일부 학교 집중 현상. 네. 직접 취재하신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요즘에 지난해도 그랬고 그 전에도 계속 탈스펙 바람이 좀 많이 불었잖아요. 네. 기업 채용들 사이에서. 그래서 탈스펙이라고 해서 뭐 학점이나 전공 같은 스펙을 보지 않고 대신 직무 역량만으로 좀 가리겠다 이런 유행이 많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아직 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각 대학교에 이제 취업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취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대학교를 다녀오셨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신촌에 있는 학교들, 예. 뭐 서강대, 이대, 연세대 이렇게 세 군데 제 학교를 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학교에 이제 취업센터라고 그 취업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 센터 옆에 이제 채용 공고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기업의 모집 공고를 이제 A4 용지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세 학교가 공통적으로 그 게시판이 굉장히 빼곡하더라고요. 공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학교에만 지금 집중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이 세 학교라고 하면 신촌에 있는 공통점도 있지만 사실 명문대라고 좀 불리는 그쵸. 그러네요.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 모집 공고가 좀 이런 명문대라고 불리는 일부 대학에 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앞에 세 학교에 걸려있던 공고를 제가 좀 하나씩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뭐 대기업도 있었고 외국계 이제 학생들이 잘 접근하기 힘든 네. 그런 외국계 공고도 있었고 직무도 뭐 기획, 인사, 뭐 홍보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 높은 그런 공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학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 게시판을 다니면서 공고도 보고 또 지원도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학교 재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공고를 모르고 그렇죠. 지원조차도 못하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 공고가 일부 학교에 집중이 되면 이제 공고를 받지 못하는 대학교 학생들은 지원할 기회조차 사실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예,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맞아요. 이 공고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공을 해요. 직접 기업 이제 인사팀이 그 학교 취업센터 대표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네. 이런 공고를 내달라고 신청을 보통은 하는데 이제 이 공고는 그 학교를 제외하고 뭐 기업 홈페이지나 구인 사이트엔 잘 올라오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공고가 나는 직무 자체가 인력이 부족할 때 그때그때 급하게 수시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거기다가 모집 인원도 한두 명 정도로 굉장히 소수라서 네. 이제 이거를 전국에 있는 구직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려버리면 굉장히 모집단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팀 자체도 이거를 이제 선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커트라인을 선정을 해놓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구직자들만 대상으로 선발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명문대가 아닌 다른 학교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예. 그러니까 중하위권이나 뭐 그런 학교들 좀 봤는데 중대와 동국대 취업센터장님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사례는 아니었고 네.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조금은 더 그런 학교를 제가 그 채용 사이트, 그러니까 뭐 취업센터 그런 대표 홈페이지를 좀 방문을 했었는데 네네. 여기에는 이런 글이 거의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채용 모집 공고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방권으로 내려가면 이런 공고를 아예 받질 못해서 구인 사이트랑 아예 100% 연계를 해서 이 구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를 그냥 그대로 올리는 정도. 그렇게 좀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별화돼 있지가 못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취업센터장님을 직접 만나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어떤 네, 말씀들을 전해주시던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대랑 동국대 센터장님 제가 만나 뵀는데요. 네네. 이제 사실 그 센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 앞서 살펴본 인턴 공고도 그렇지만 뭐
공채 시즌 때 이제 기업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여는데 이때도 뭐 이제 일부 서울대 이런 명문대는 직접 기업 측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 열겠다고 해오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직접 기업에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좀 와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힘드니까 아예 채용 박람회 같은 이제 인사팀이 대규모로 몰려 있는 그런 행사에 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명함도 돌리고 인사도 나누고 해서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공고가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여전히 학력 중심의 어떤 채용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시나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만나뵀던 센터 관계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세요. 아직 그 탈스펙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학력 중심의 좀 전통적인 그런 채용 방식이 혼재돼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추천 채용 같은 경우죠. 그 작년 상반기 때 삼성이 총장 추천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좀 여론의 그 문매를 받고 무산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좀 삼성이라는 워낙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런 게 있었지만 뭐 공채 시즌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 이런 수시 채용, 그러니까 추천 채용을 많이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추천 채용의 방식이 기준이 그러니까 학력이나 그런 전공 이런 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걸 아직 기준으로 좀 많이 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후보군만 설정을 해놓고 네.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은 아예 메일도 발송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이 되게 이제 극대화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학생들은 아예 공고를 몰라서 그렇죠. 지원도 못하는 그런 좀 이제 허탈감이 더해지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인사 담당자분들 그리고 또 각 대학교의 취업 지원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올해 공개 채용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계속 살펴봤던 수시 채용이 사실 공채를 많이 대체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심지어는 그러니까 공채 인원을 좀 줄이는 대신에 이 부족한 인원을 이런 수시 채용으로 원하는 인력을 선발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취업 준비생들도 좀 마땅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제 계속 살펴봤던 건 학벌 중심으로 인턴을 채용한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 추천 채용은 직무 역량과도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직무 역량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을 뽑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을 극복하려면 이런 직무 역량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전문가들은 이제 겨울방학, 요즘에 인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그 인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 입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뵀던 중앙대 센터장님의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회사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기업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선택해달라라고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씁쓸해만 하지 마시고 네. 또 이럴 때일수록 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채용 공고 집중 분석입니다. 또 이것도 네. 역시 직접 취재하신 내용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아주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공고에 예. 나왔던 이제 기업이 대놓고 우대한다는 조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카테고리별로 좀 분석을 했어요. 예. 최근에 지원자들의 스펙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뭐 토익, 예전에는 토익 990이면 어디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 그런 스펙으로만은 이제 입사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대놓고 우대한다는 조건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대하는 내용들 아무래도 인턴십이 우선시 되겠죠? 네, 인턴십을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턴 활동이 끝나면 활동이 종료된 후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제 공채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유아복 브랜드 해피랜드 아시죠?
예. 거기에서는 디자이너 채용을 할 때 이런 유아용품 관련 업계에 계셨던 분들의 인턴을 이제 채용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뭐 수상 경력 등이 있는 분들을 또 우대한다는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CJ 프레시웨이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쪽에서 이제 홍보 부분의 신입사원을 이제 모집을 할 때 학보사나 뭐 인턴 기자, 그다음 홍보대행사 이제 인턴 출신을 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마케팅 부분에서는 뭐 공모전이나 수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팀의 경우는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든 일이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기본기가 좀 탄탄한 글을 좀 쓰셨던 분들을 우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수상 경력과 함께 또 공모전과 함께 사람들이 또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대외 활동이잖아요. 대외 활동도 우대하는 기업들이 있었나요? 네, 학생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만 하려고 하는데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좀 본인의 직무랑 지원하는 기업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뉴미디어 마케팅 부분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나 마케팅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넥슨에서는 넥슨 자체에서 운영하는 넥슨인 기자단 출신을 이제 뭐 수시 채용에서도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또 공채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예. 기업마다 우대하는 내용들이 조금 특징적이네요. 달라요. 예. 자, 그렇다면 또 어학 공부 자격증 따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제2외국어 우대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죠? 일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너무 많았고요. 기본이죠. 네, 예.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뜨고 있는 게 스페인어가 많이 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해외 이제 진출이 많아지다 네. 보니까는 제2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직무 신입사원 지원 때 해당 언어 전공자나 그다음에 어학 성적 우수자, 그다음에 해외 출신 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아예 부여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스페인어를 좀 우대했던 이유는 뭘까요?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몰랐었는데 포르투갈이랑 브라질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랑 미국, 뭐 필리핀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4억 5,200만 명이나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업무가 많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스페인어 학습이 필수적이고요. 특히 지난해 공채를 보니까 건설사에서 스페인어 우대를 한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이번에 건설사들이 중남미 쪽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페인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인어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박수칠 만한 일인데 맞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네, 건설사 쪽에서는 계룡 건설 산업에서 계룡, 예. 하반기 공채에서 스페인어 등통자를 우대를 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아랍어 등의 가능자를 우대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자격증이라든지 제2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중요시되고 있고 네. 영업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하죠. 네, 기동력이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자동차 운전면허를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고요. 아예 네. 지원 자격 자체가 운전면허 소지자만 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니스톱이나 뭐 피존, 사조 같은 기업에서는 그 면허뿐만 아니라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영업직. 예. 그 밖에도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또 소지한 분들이 굉장히 또 좀 우대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기업에서? 네, 자격증도 너무 많이만 따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맞춰서 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뭐 관광 쪽에서는 하나투어나 노랑풍선 쪽에서 관광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IT 분야를 이제 희망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동아리 선택도 좀 신중히 선택을 동아리?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네, 동아리도 막 여자 많은데 남자 많은데만 너무 찾아가시지 물 좋은 데 마시고 이런 데 예. 그 직무에 맞춰서 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IT 보안 분야에 채용을 하면서 네. 정보보호 동아리 활동자를 이제 우대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보안 전문 업체인 이니텍에서도 이제 컴퓨터 관련 동아리 출신자를 우대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
혹시나 방송 보시면서 이런 네. 조건들이 우대되니까 나 이걸 다 갖춰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내가 맞는 기업에 맞게 우대하는 사항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취재하시면서 어떤 부분 또 느끼셨나요? 또 재미있는 뭐 이색 우대 조건이라든지. 네네, 뭐 네. 재밌는 게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TA 항공 같은 경우는 휴대 가능한 악기 소지자를 이제 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땅콩만 주면 좀 위험하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대를 하나 했더니 네. 그 기내에서 악기 연주나 성악 공연 같은 거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하반기 그 TA 항공 면접장에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네. 무슨 음대 입시 마냥 다들 악기 하나씩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왔다는 후문입니다. 아, 그래요. 재밌네요. 예. 아유, 또 열심히 또 취재해 주신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핫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핫이슈 키워드는 취업 사기입니다. 이건 좀 웃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대일 기자가 취업 사기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셨다고요? 네, 자꾸 씁쓸한 얘기를 제가 그러게요. 전해드리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 최근에 위메프 사건 좀 유명했잖아요. 이제 그 사건도 그랬고, 뭐 롯데마트가 좀 아르바이트를 생을 좀 그냥 무단 해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이런 식의 좀 기업의 고용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용 불안 외에도 되게 극단적으로 금융 사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벌인다든가 심지어는 종교까지 이제 전도 활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이런 일도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취업 준비생들이 막 9대 스펙이다, 10대 스펙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 네, 맞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 간절함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숙해지는 거죠, 간절함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 이제 그 취업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구직 사이트에 이제 이력서를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력서에 그 정보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사실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주민번호, 주소, 예. 뭐 핸드폰 번호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 집단의 표적이 되기가 쉽죠. 아.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면서 종교단체까지 이렇게 취준생들의 이런 간절함을 이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제가 한 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분이 IT 쪽으로 이제 구직을 활동을 하면서 구인 사이트를 막 뒤지고 계셨어요. 네. 뒤지고 있다가 그 웹 포스팅 업체 한 곳에 마음이 들어서 이력서를 쓰고 이제 다음 단계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기독교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묻더래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신앙관을 묻는 경우는 좀 있었는데 이렇게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이상했다고 느꼈는데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바로 다음날 2차 자기소개서가 발송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성경 공부 활동 내용을 좀 적어라 이런 식으로 또 온 거예요. 또 이상하다 했지만 넘겼는데 3차 자기소개서가 왔는데 이번에는 교회 예배를 다녀온 다음에 소감문을 적어내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예.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종교가 전도 활동으로 너무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 참 취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사기까지 당하면 진짜 영혼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들을 좀 호소하던가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종교적인 경우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서류를 열심히 또 쓰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허탈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다음에 취업 준비를 또 할 때 또 이곳이 사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트라우마도 좀 생기게 되고요. 그쵸,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나친 모객 행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작년에 실제 그 뭐 생명사에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네.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잠입 취재라고 잠입 하죠. 취재. 네. 예.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대기업들이 이런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보험 컨설턴트를 좀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네. 뭐 삼성도 있고 한화도 있고 좀 유명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기업 외에도 외국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인턴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좀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과장 광고라고 해가지고 뭐 금융 전문가 이런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기업들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때 이거는 기존의 아주머니 컨설턴트와는 다르다. 이분들 관리하는 영업 관리직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입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그 아주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영업 현장에서 뛰고 계약을 체결해서 상품을 그 판매를 받아오고 이런 실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네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게 100% 실적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100%? 그렇죠. 홍보를 할 때
일한 만큼 받는다. 네. 그렇게 좋은 직업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영업 역량이 뛰어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네. 하죠. 그래서 뭐 4대 보험 같은 기본적인 이제 지원도 사실 못 받는 그런 업무죠. 네. 아, 진짜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못돼 처먹었다라는 생각 들어보는데 사실 사회에 대해서 아직 경험을 못한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네. 사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험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쪽 영업 역량이 좀 뛰어난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이걸 홍보를 할 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이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뭐 이제 취업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금융 설명회를 연다. 이제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와라. 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직원을 굉장히 열심히 모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크루팅 제도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리크루팅이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여가 100% 실적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실적이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그 수당 외에도 밑에 부하 직원을 몇 명을 뒀냐 이것도 집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많을수록 영업 활동이 그렇죠. 새로운 예. 계약을 많이 체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과도한 영업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취업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만은 좀 조심해라. 이런 대처하는 요령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기업이 전화를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때 예. 과도하게 급여를 높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직무나 그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부른다거나 또 사옥이 강남에 있다, 여의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번화가에 있다고 좀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겉으로 드러나는 장점을 계속 강조하려고 한다 하면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에는 학교 취업센터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고 주변 선배들도 있으니까 선배들한테도 좀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정 주변에 인맥이 없다 네. 하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본인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신 거 아니죠? 친절하게. 밑에 예. 나가고 있죠. 네, 이쪽으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도 친절한 상담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의심이 가면 일단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이트 주소 알려드려야죠, 저희. 네. 예.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보다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